기자의 눈길을 담는 중앙대학교 미디어센터 시사 프로그램 시선을 담다. 학내 언론사 중대신문과 UBS의 기자가 만나 사회문화의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오늘 시선을 담다 진행을 맡은 중대방송국 UBS 기자 도보민입니다. 이번 회차의 주제는 바로 불법 현수막입니다. 2025년 6월 2일에 발행된 중대신문 제2089호에 실린 사진부 기사 법 밖에 걸리는 현수막들을 소재로 기자들의 시선을 담아 학우분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인도와 차도 곳곳에 각양각색의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을 쉽게 마주합니다. 그중에는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위협할 만큼 아슬아슬하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도 적지 않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관련 민원은 지난해 약 18만 건으로 2019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어디에나 붙어있는 불법 현수막은 시민 안전과 도시 경관을 동시에 해치는 말 그대로 법 밖의 존재들입니다. 해당 사안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신 중대신문 정한일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대신문 사진부 정한일 기자입니다. 사진부는 사진을 통해 기자의 시선을 독자 여러분께 전달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시선을 담다 코너는 정말 사진부의 안성맞춤인 코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길을 걸어다니면서 제가 현수막을 향했던 시선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수많은 현수막을 쉽게 마주하게 됩니다. 저도 오늘 학교에서 오면서 본 현수막만 해도 이 손가락으로 뽑기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워낙 일상에서 흔히 접하다 보니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번 기사를 보기 전까지는 현수막이 불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요. 기자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불법 현수막을 주제로 선택해 취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지난 6.3 대선을 앞두고 여러 정치인의 현수막을 접하면서 불편함을 느낀 것이 계기였습니다. 노골적인 비난이나 모욕적인 표현, 음모론과 선동에 가까운 내용들을 보며 도시 곳곳에 난립하는 현수막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죠. 또 평소 차로 부동산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동탄과 안성 지역을 오가며 난립하는 부동산 광고 현수막을 자주 목격하다 보니 시민으로서 피로감을 느끼고 도시 미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모여 불법 현수막 문제를 취재 주제로 삼게 됐습니다. 저도 길거리를 걸어다니다 보면 현수막에 적힌 선동에 가까운 내용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린 경험이 있는데요.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마치 사실인 양 써서 걸어둔 것을 보면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심어주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느껴져 씁쓸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더군다나 정치 현수막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정치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목하에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기에 더욱 문제가 되는 거죠. 현수막을 게시하는 측이 법을 직접 만들고 고치는 입장이다 보니 법적으로 문제 삼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 현수막의 경우에는 불법 현수막은 아니지만 불쾌 현수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사 속 사진들을 보면 기자님께서 불법 현수막이 게시된 현장들을 직접 다니며 꼼꼼히 취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뉴스에서는 불법 현수막 줄에 목에 걸려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으나 관할 당국과 업체 간의 책임 회피로 피해 구제가 어려워 곤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기사에 등장한 장소들 역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현수막들로 인해 이제는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넘어 안전사고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취재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신 불법 현수막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취재하면서 직접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다 보니 불법 현수막이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운전자의 주의를 끌어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체감했습니다. 보행자 입장에서는 도로 상황이나 다가오는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운전자의 경우에는 현수막에 시선이 분산돼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힘들어질 수 있죠. 특히 대형 현수막은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강한 바람에 날려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어 시민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고 느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저 역시 보행자로서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경험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체감하는데요. 분명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있고 5개의 광고물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불법 현수막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님께서는 이렇게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불법 현수막 문제는 단속 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릴라전을 상대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워낙 넓은 지역에서 현수막이 언제, 어디에 설치되는지 즉각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산 한복판에 걸린 현수막을 목격한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은밀하고 기습적으로 설치되다 보니 단속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게시자는 아무 곳에나 걸고 바로 사라지면 그만이라는 점에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봅니다. 게릴라전이라는 예시를 들어주시니 훨씬 이해가 잘 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면 단속하기도 어렵겠어요. 그런데 답변을 듣다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이 적발되더라도 5개 광고물법상 지자체가 강제로 철거하기보다 게시자의 자진 철거가 우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단속 인력 부족 등 여러 문제가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발견 즉시 철거하는 것이 단속에도 더 편리할 것 같은데 왜 굳이 자진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걸까요? 현수막은 법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분류되다 보니 지자체가 함부로 철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임이 명확하더라도 우선은 게시자에게 철거를 요청해야 하는 구조인데 일종의 법을 어긴 사람에게 직접 철거해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우픈 현실인 거죠. 만약 이 절차를 무시하고 곧바로 철거할 경우 운이 나쁘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권리보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의 재산권이 우선되는 현실이 불법 현수막 문제를 악화시키는 아이러니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막이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분류되는군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개인의 소유라도 불법이라면 바로 철거가 가능할 줄 알았는데 의외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강제 철거를 할 경우 재산권을 이유로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니 참 모순적인 상황이네요. 이번에 강남역에서 직접 촬영한 집회 현수막의 경우 원칙대로라면 집회가 끝난 즉시 정비가 이루어져야 했는데요. 그러나 게시자의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자체가 현수막을 임시로 접어두는 데 그쳤습니다. 지자체에서 불법 현수막에 임시로 조치를 취했어도 현수막 게시자의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철거 여부를 몇 번이고 파악하느라 예산과 인력이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셈이죠. 현장에서 말씀해주신 예산, 인력 낭비 문제에 더해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철거 과정에서 대량의 폐기물이 발생해 환경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해외에서는 현수막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선거부스, 공영 홍보면, 온라인 채널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본교 역시 LED 전자현수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문에 설치된 가로 6m, 세로 1m 크기의 전자현수막은 15초마다 내용이 바뀌어 많은 홍보물을 송출할 수 있고 현수막 사용을 줄여 플라스틱 배출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불법 현수막 문제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제도적 대안은 무엇이며 현장에서 체감하신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서도 말씀 듣고 싶습니다. 엄격한 제재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불법 현수막은 앞으로도 게릴라식으로 난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 개정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로 합법적인 광고 대안을 쉽고 저렴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수단에 지자체가 일정 광고면을 확보해 누구나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불법 현수막에 의존할 이유가 줄어들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버스에서 시위의 광고가 송출되거나 민간 기업이 남는 광고판을 대규모로 계약해 활용하는 사례도 있죠. 둘째로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줄이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철거 후 폐기되는 천 현수막을 공원 등에서 쓰레기 봉투로 대체제로 활용하거나 처음부터 재활용 가능한 원료로 제작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법적인 홍보 수단을 확대하고 동시에 현수막 쓰레기를 줄이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역시 동의합니다. 법 개정보다는 당장 실현 가능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말미에서 제시하신 지정게시대 확충과 제도 강제력 강화에도 공감하지만 지정게시대는 공간 제약과 광고 혼잡으로 인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체들은 과태료를 감수하고서라도 불법 현수막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말씀해주신 대로 합법적이면서도 광고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공공 대체 매체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 소상공인이나 지역 행사에 더 저렴한 요금제 그리고 일정 쿼터제로 운영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과태료 제도도 반복 위반 가중이나
건별, 일일 누계 부과 등을 통해 기대 이익보다 손실을 크게 하게 된다면 불법 현수막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면서도 동시에 미비형 관련 법을 개정해야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중대신문 정한일 기자님과 불법 현수막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대담을 준비하면서 일상에서 스쳐 지나갔던 불법 현수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현수막이나 광고는 단순히 의견 표명을 넘어 공공장소에서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책임 있는 표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러한 정보를 접했을 때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 주신 정한일 기자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취재를 진행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유형의 불법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이를 정비하는 공무원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공감하게 되었고요. 현수막을 게시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특히 법을 만드는 분들께서도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를 넘어 시민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대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도보민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자의 눈길을 담는 중앙대학교 미디어센터 시사 프로그램 시선을 담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